예, 수고 많습니다. 우리 좀 전에 다른 의원님께서도 통합에 대한 문제 제기를 조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관점에서 나이성 사장님, 이종국 SR 대표이사님 그리고 김한영 공단 사장님께 묻겠는데 좀 양심을 가지고 정확하게 좀 답변을 짧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나이성 사장님, 네. 코레일과 SR 통합을 위한 연구 용역이 진행 중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걸로 예. 알고 있습니다. 이 통합에 대해서 공사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 통합과 관련해서는 짧게 이야기해 주세요. 예, 정부 정책 결정 사항입니다만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사와 SR 통합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이유는 통합을 통해서 국민 편익이 증진되고 또 철도 운영의 효율성이 올라간다는 네. 그런 측면이 됐습니다. 있습니다. SR 대표님, 저희들은 이종국 그래서 대표이사님. 정부 정책 결정에 따라서 따른다는 것이 저희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정부 정책에 무조건 따르겠다. 예. 내부적으로는 혹시 반대 의사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반대한다고 되고 찬성한다고 되는 문제는 사실 아닌 것 같습니다. 김한영 공단 이사장님, 예. 통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 통합에는 문제가 많고 독점일수록 문제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 입장에서는 국민의 입장에서 제3, 제4의 SR 같은 걸 말씀드려서 경쟁 체제를 강화해야 된다. 유럽에 독일 같은 데 400개의 철도 회사가 있고 영국도 30개 이상이 있고 일본도 그렇고 예. 다 20, 30개의 네, 됐습니다. 철도가 경쟁하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2004년 경부 고속철도 개통 이후 2016년 12월 SRT 개통 전까지 예. 고속철도 건설 부채를 상환할 수 있었습니까? 상하는 고사하고 이제 그 이자도 못 갚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SRT가 만들어지고 운행이 된 2017년 이후에 이자를 갚고 남는 돈으로 일부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구조가 됐습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SRT 도입 이후에 철도 산업 재투자 기반이 강화되었고 또 국민 편익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나 사장님, 네. 한국철도 공사법에 따라서 정부가 100% 코레일에 출자를 했죠. 예. 그러고 코레일은 지금 SR 지분 41%를 소유하고 있죠. 맞습니다. 그런데 철도 민영화라는 말이 자주 거론되는데 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민영화는 아니고요. 예. 예, 뭐 최근에 그 민영화는 아니고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계속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됐고요. 그러면 국토교통부하고 철도 민영화에 대해서는 협의나 합의 또 미래에 할 계획이 있습니까? 민영화 계획은 없습니다. 예. 없죠. 네. 분명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는 국가 사무인 철도 관제라든지 시설 유지 보수라든지 업무 수행 체계를 심층 진단하고 근본적인 어떤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철도 안전 체계 심층 진단 및 개선 방안을 연구 용역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협약 단계고 아마 11월부터 용역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연구 용역이 절대 철도 민영화하고는 관련이 없죠. 네, 거기에 민영화가 포함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SRT 개통 당시부터 차량 임대라든지 차량 정비라든지 정보 시스템 공용력에 대해 철도공사하고 총괄 위수탁 계약을 통해서 운송 매출의 20% 이상을 지금 위수탁 비용으로 SR은 지금 코레일에 지불하고 있죠. 이종국 맞습니다. 대표이사님.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단가 산정 기준을 알고 계십니까? 세부 단가 산정 없이 그냥 총괄 부속 합의서에 의해서 매출에 연동된 그런 위탁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 사장님, 지금과 같은 총괄 위수탁 계약에 대해서 철도공사의 입장은 뭡니까? 계속 유지입니까? 아니면 뭐 제도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희성 사장님. 네, 그 정부 정책 반영에서 양사 간의 합의를 통해서 그 위스탁비를 산정하였고요. 그 산정 기준대로 저기 계속 저희들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럼 검정 용역은 필요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나 사장님, 이종국 SR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위스탁 계약이 총괄 위스탁 계약이 있고요. 그다음에 네. 부속 합의서가 있는데 총괄 위스탁 계약처럼 공동 검증 이제 단위별로 이렇게 산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지금 현재 총괄로 나가기 때문에 이거를 단위별로 할 수 있도록 공동 검증을 하자라고 철도공사에 요청하고 있고요. 잘 협의해서 검동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나 사장님, 네, 열차 구매 시에 정부 보조금 지원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정부에 대해서. 철도공사는 이자를 지급 안 하고 있죠. 네, 그렇죠. 예. 그런데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SR의 22편성의 SRT 편성에 대해서 연간 임대료를 얼마 받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약 한 350억 정도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388억을 지금 매년 납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 지원금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철도공사 사장님, 네, 정부에서 무상으로 지급받아놓고 자예산 SR에는 30년간 한 4,257억 원의 돈 장사를 한다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까? 저희들은 정부 기준 따라서 그 정부 지원 철도 차량 임대료 기준에 따라서 임대료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영을 잘하는 철도공사인데도 불구하고 부채는 계속 늘어가는 이 실태에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신규 차량, SR 신규 차량 14대 편성에 대해서 구매와 정비를 일괄 계약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이야기해 주세요. SR 차량 구매 말씀하시는 예, 겁니까? 예. 차량 구매와 차량 정비를 총체 계약을 하려고 지금 SR에서는 생각하고 있는데 나 사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SR 회사가 결정할 문제이고요. 저희는 KTX 차량 구매 시 저희가 차량 정비를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동안 업무 보고시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매년 같은 재무 건전 사항을 갖다 이야기를 했지만은 방망 경영 개선도 외쳤고 강도 높아지고 자구 노력을 했지만은 재무 건전성은 지금 예, 분발하겠습니다, 의원님. 강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